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공약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공약을 가져다 쓴 건데요. 그러면서도 베낀 게 아니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신의 공약에는 특허권이 없으니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 방어를 하고 나섰는데요.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이는 자신의 부인 김건희의 대학 논문 표절을 그대로 따라한 행동으로 부부 일심동체의 진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그 부인의 그 남편 아니랄까 봐서 말이죠. 그들의 이런 행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철저한 이기적 무법자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규칙도 법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불법과 반칙도 가능하다는 놀라운 모럴 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이런 모습은 검찰청장 당시에도 드러났었지만 도둑이 재버릇을 못 고친다고 결국 대선 후보로 나온 시점까지도 자신의 정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마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하고 있는 거죠. 비호가 미리다운 면모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그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 수준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탓에 청약 통장이 뭐에 쓰는 건지조차 모르고 있던 거죠.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제 질문 들으시고요. 남의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우리가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윤 후보님. 윤 후보님,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 선진화되어 갈수록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ESG 법안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거다. 페이스북에 정정당당하게 쓰면서 그거는 저는 4년 전에 네. 대선부터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을 이런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저희는 이거를 누구를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그 군대를 제대한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이걸 지금 모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주택 청약 가점을 5점, 그다음에 군에 의무 복무한 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윤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국힘당 2차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공약 베끼기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제가 봐도 베끼기였습니다. 먼저 유 후보는 이날 윤 전 청장의 군필자 주택 청약 가산점 공약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공약 표절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윤 전 청장은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공약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베꼈다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캠프 전문가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해서 만든 공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홍 후보는 윤 전 청장의 국위구선주의 발언과 관련해 그건 제가 먼저 한 거다. 윤 후보의 정책이 민주당과 국힘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짬뽕해 놓은 것 같다며 참모들이 주는 대로만 발표하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A4 후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랬습니다. 원 후보 역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윤 후보가 이해 없이 베꼈다라며
카피 닌자라는 별명을 아시냐며 고민 없이 말과 아이디어만 내놓게 되면 현실에 부딪히면 깊이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인 김건희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청장마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약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인가? 정말 어이가 없다라며 부부 1심 동체라고 누가 말했었지? 아내는 논문 카피, 남편은 공약 카피라며 카피 부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그게 도덕적 불감증을 가진 이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이런 행태는 부족한 그의 지적 능력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 베끼기는 기본이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다인 양 떠들어대는 악수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외교 정책은 매우 심각한 편향성과 국제 정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바로 맞부딪혀야 했는데요.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중요한 무기, 즉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와 핵 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자오 대변인은 해당 한국 정객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지난 22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그는 한미 간 미 핵무기 투발자산,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의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영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또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물론 미국이 받아줄 리도 없겠지만 어떻게 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인데 이걸 깨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서 되는 그런 정책인가요? 물론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대며 국제 망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동네 동장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량한 지적 수준으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사건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 MBC 화면 띄워주세요. MBC 뉴스에서 채널 A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4월 3일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합니다. 이때 실명 판결문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겠다고 알리고요. 그 다음 날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